이번에는 KT에서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김 의원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성태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소열 증인의 거짓 증언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검찰이 무리한 호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의 법정에서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얼마나 부실하고 아무런 또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재판부가 확인했고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자, 이 관련 재판에서 그동안 이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이 서 전 사장의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든 게 있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2009년이냐 2011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에서 일식집에서 했는 영수증은 없어요. 사실 네. 이게 서 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 전 사장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보안상의 문제로 카드로 결제했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2009년 5월에 이제 일식집에서 했던 그 카드 영수증이 나왔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9년이면 지금 김성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딸이 아직 대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부정청탁을 하느냐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2009년에 만나는 것이지 2011년 즉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그 이석채를 만나서 그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이야기하고는 서 전 사장의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 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수술에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5월 네. 10일에 어깨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깨 수술을 했는데 과연 4일 후에 거기서 말하는 VIP는 지금 이석채입니다. 대통령이 네네. 아니고 이석채 자기의 회사의 최고의 그 어떤 회장을 만나는데 어깨 기부스를 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2009년이냐 2011년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립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미 이석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실형이 1년이 나왔죠. 선고가 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채 전 회장 역시 김성태 의원이 청탁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딸의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KT 내부의 문제다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실형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형이 나온 부분은 이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예. 있어요.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업무방해 네네. 혐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한 12명 가량의 위력 인사의 자제들에 관한 취업 청탁을 받았고 그 부분을 이제 KT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인사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예. 뽑도록 만들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시켰다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업무방해 부분은 재판부에서 그거는 잘못된 방법을 했다. 인정했죠. 왜냐면 예. 이제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 사기업에서 사람 뽑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뽑든지 간에 쉽게 말해서 대표가 됐든 사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좀 뭐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 수 있는 거 네. 아니냐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KT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함께 뭐 다른 사기업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무한대로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내부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KT 내부의 문제인 거고 그거랑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이석채 지금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뭐 계약직이었는지 비정규직인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서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이 뇌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KT에서 비정상적인 채용이 있었다는 건 이미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이 법원에서도 된 건데 네. 이걸 과연 김성태 의원과 연결시켜야 할 수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냐 하지만 법적으로 그걸 청탁과 대가가 있는 것까지 인정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서 재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일단 지금 검찰은 4년을 구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하기가 예. 왜냐하면 물론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지금 뭐 서유열
지금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직접 받아서 이석재 회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석재 전 회장이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썼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당시에 이석재 전 회장이 이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출석하지 않은 데 있어서 김성태 지금 의원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해줬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검찰은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석재 전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을 가능하면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게 당의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이석재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그 임원들도 다 막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게 정확하게 이 사람과의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는 게 정황상 비춰봤을 때는 검찰에 보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 보시면 대놓고 정말로 대기업 회장이 누군가를 취업을 시켜주면서 그 친구는 어느 자리에 어떻게까지 딱 해야 돼. 그리고 부탁하는 쪽 중에서도 우리 딸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은 인사팀, 뭐 영업팀은 영업팀 이렇게 청탁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이 사람들끼리 좀 잘 부탁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과연 그런 법적으로 봤을 때 청탁이 있었다라고까지 입증하는 게 이쪽은 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하고 이 실제 사회에서 제가 뭐 김성태 의원과 이석재 전 회장한테 실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글자 그대로 정밀한 대가 관계를 가지고 거래가 오갔겠느냐. 이게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과연 그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과 대가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좀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 의원님은? 저야 뭐 그건 법원의 판단 문제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취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취업에 만약에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정말 발본세본 밝혀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좀 엄중하게 이 사건을 좀 바라보시고 그 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김성태 의원의 정치적인 생명력도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